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마음의 새로운 날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진화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 선생 말 속에 진화론에 대한 내용이 참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무려 5시간이나 6시간이나 긴 시간 여유 있게 쪼개면서 찾으면서 분석하면서 해설하면서 파고들면서 정돈하는 논리가 있지만도 시간의 유한성, 환경의 제약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걸쳐서 총괄적인 말씀을 오늘 바치고 나누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창조냐 진화냐 207권 말씀 248페이지 263권 249페이지에는 창조냐 진화냐 이게 문제로다 하면서 서두를 꺼내고 하나님 있다부터 창조라고 하면 하나님 있는 것이고 진화라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진화 사상과 바로 밀착대가 붙은 것이 무신론, 신은 죽은 것이다 하고 바로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생 경우는 이런 지하에 찰스 다윈을 놓고 말하기를 132권 115페이지에 미친놈이다 이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찰스 다윈을 위대한 사람이다 평가하고 표현합니다마는 문생은 미친놈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117권 68페이지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간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이 돼 있고 해결을 짓지 못한 채 쭉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남겨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육신만 딱 진 게 아니라 그 속에 원천적인 주인, 원체적인 실체, 영일체, 그걸 정확한 말로는 생명체랍니다마는 그 생명체 덩어리를 육신 쓰고 양육하기 위해가 육신을 쓰는 100년 동안에 영인체를 완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이 자빠져 가지고 묶여 가지고 이 논지에 전부 지륵탕에 빠져 가지고 오늘날 나를 몰라 무수한 철학이 인류 역사에 기여했는 넓이가 무엇이며 무수한 종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는 언덕이 어디인가 말입니다. 신이 계신다면 그 신이 인격적 신이라는 결론을 짓는다면 그 신은 인격적 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정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의 근거지가 어디냐? 어떤 사람은 머리에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마음에 있다, 가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슴에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도 생겨나기를 말이에요. 존재하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니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즉 그 기원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간이 동물계로서 진화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할 수 없이 만든 방편적인 이론이지요. 논리적인 연결을 짓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방편적으로 갖다 붙인 말입니다. 이 방편적인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진화론 설명할 때만 요 낱말과 단어가 꼭 따라옵니다. 진짜 진화했느냐 하는 것은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의 정신적 밑바탕이 사실 찰스 다윈을 보고 미친놈이라면 이 이론이 어마어마하게 역사의 줄기를 타고 후세 천초만대 내려갈 동안 계속 역사 앞에 수용되고 비춰지고 나타날 텐데 미친놈이라고 정의했다면 이 미친놈을 정의했는 문선생은 진짜 미친 사람 아니고 역사에 그 어떻게 책임지고 감당할 말이 되겠어요. 그러기에 이런 결정적인 말
규정지킬 말 이런 거를 초천재적인 입장,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딱 은도 내리고 도장 찍고 규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권이 문생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은 범상한 이 내용이 아니고 하늘 땅에 울림판을 수반하는 귀중한 핵점이 수반된 말들입니다요. 우리 정신적 밑바탕이 아베바로부터 시작했느냐? 진나론에서는 아베바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전부 다 발전했다고 규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그마한 아메바의 정신이 어떻게 해서 확장되느냐? 아메바는 유기체인데 그것에 인간의 정신이란 할 수 있는 것이 배제되어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느냐? 이게 다 문제라고요. 경계가 얼마나 멋집니까? 섬세합니까? 정신적 기원이 아메바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진화 과정에 있어서 어느 때에 투입되었느냐 이거예요. 정밀한 조크입니다. 어느 때 개재되느냐 그게 문제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 구상력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방대하고도 굉장한 인간이라는 것을 현세에 알고 있습니다. 자, 작은 아메바의 정신적 기운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진화 과정에서 정신적인 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에서 확대됐다는 이런 논리가 형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화에서는 진화하는 그 자체 물건이 진화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주도력을 갖느냐,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진화되어야 할 그 물건이 진화할 수 있는 힘의 모체를 발생할 수 있느냐, 창조해내서 스스로 플러스 시킬 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이론적으로 볼 때 절대 없다고요. 원숭이가 진화했나? 39권 332페이지. 요사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개가 하나님이 절대 없다고들 중얼합니다. 그런 녀석들이 골통에는 된장만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 녀석들은 내가 다 잡아치겠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면 나한테 항의해요. 그런 녀석들은 내가 데려다가 훈련을 좀 시킬 것입니다. 3주일만 훈련을 시키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거예요. 그런 녀석들은 덜된 녀석들이라고요. 뭐 인간이 아베바에서 진화했다고? 생물학자니 생물학 교수니 하는 사람들은 원숭이가 자기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요사스러운 것들이 천하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탕하기 위해 통일교의 문선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원숭이를 비교해 볼 때 원숭이는 그저 낑낑대고 먹고 자고 새끼 나는 것이 제일입니다. 원숭이가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싶어 우나요? 어림도 없고. 원숭이와 사람은 근본이 다릅니다. 원숭이가 형님을 염려해서 혹은 부모를 위해서 죽으려고 합니까? 저 대만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대만의 17세기 후반에 청나라 때, 대만은 섬나라로서 역대적으로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소녀를, 여자를 목을 잘라서 제사를 지내는 식이 있었어요. 오봉 관리가 이제는 내 하는 재물 바치고 이 의식은 잔인한 이 짓은 이 대만 섬나라에서 없어야 된다면서 자기 몸을 내어놓고 그 자리에서 처단되어 죽었던 것입니다. 참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지만 거기에는 혁혁한 이름이 하나 나오죠. 관창이라는 풍밀의 아들이 백제 계백장군을 만나가지고 또 히트하고 귀엽고 그래서 말 한 장에 실려가 관창이를 돌려보냈다가 다시 출병할 수 있는 찬스에 떠날 때 그 관창은 이번에는 아무래도 내 인생은 마지막 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길이다. 그럴 때 또 왔구나 하고 주교가 말 한 장에다가 그 목을 다려가 보내고 난 뒤에 전 신라 국민들이 분기탱천해가지고 단결해가지고 일을 냈던 것입니다.
원숭이는 부모를 위해 죽으려고 합니까? 원숭이는 조국을 위해 죽으려 합니까? 원숭이는 정의를 위하여 죽으려 합니까? 원숭이는 남을 위해 자기가 희생하려 합니까? 그러기에 궁극적으로 진리 앞에, 사명 앞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역사는 큰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3월 9일 이 나라에 큰 진리여 좌측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우측 바람이 한번 불어야 할 신기원의 날이 돼야 되지. 이 나라는 귀중한 세계에 흔치 않는 남북한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인형국가의 몰골을 인류는 세계 뉴스를 한나절 되기 전에 세계 타진 다 됩니다요. 뉴스가 3월 9일 날 오후에부터 3월 11일 날 전 국민이 기생 만민한 태제를 부를 수 있는 한 타이밍을 차지 안 됩니까요? 그러기에 원숭이가 조국을 위해 죽을 줄 압니까? 예, 원숭이가 신이 있느니 없느니 의논할 줄 압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럼 원숭이가 영계에 저세상에 있는 거 압니까? 모릅니다. 이 우주가 평화의 세계가 되어야 된다는 열망을 원숭이가 할 줄 압니까? 모릅니다. 하나의 세계가 되고 사랑의 향기여 지구성 꽃동산이 앙망도 하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는 사람들은 개나 돼지와 같은 패거리들입니다. 사람과는 종자가 다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 삼은 것이 아니라 남을 중심 삼고 보다 큰 것을 중심 삼고 소망하면서 살게 되었지. 어찌 대통령들은 보다 큰 것을 몰래가 공산주의 구석에 처박히려고 그놈은 이념을 붙들고 보겠되었고 골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고대로부터, 즉 인간이 생겨날 때부터 신을 숭상해 왔습니다. 신을 숭상하지 않는 족속이 없습니다. 신을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보다 나을 수 있는 우주를 생각하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그 골통으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몇만 단계가 지나도 원숭이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에게 그럴 수 있는 내용의 힘이 어떻게 가중되어 들어가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8권 159페이지 천지 만물 가운데 절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상대제의 가치를 지니고 나타날 수 있는 존재물은 어떤 것이냐? 생각해 보세요. 곤충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집 뒤뜰에서 콜콜 자는 애부장한 강아지일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절대적인 상대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강아지보다도 더 지혜로운 원숭이들이 참수하고 시비 걸 것입니다. 그러면 원숭이일 것이냐? 오늘날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진화론에서 하지요. 앞으로 내가 대학생들을 설득해서 교수들한테 전부 다 원숭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라고 시켜보면 어떨까요? 교수님은 원숭이의 머리하고 원숭이의 뼈다귀를 갖고 계시지요? 그랬다가는 애끼놈 그 교수는 말할 겁니다. 사람이 원숭이와 같은 뼈다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 원숭이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근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숭이의 손과 발의 모양은 사람 것과 비슷하나 이렇게 많은 것이 닮았기 때문에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 되었다고는 하지만 선생님은 원숭이는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쁩니다. 인간과 원숭이를 해부학적으로 보면 48가지가 틀립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이 원숭이가 비약적인 발전, 즉 올연별이에 의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논법은 그럴듯하지만 여기에는 전부 다 무신론자들의 마술적인 요인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을 따라잡기 위해서 통일교회가 승공리 이념을 들고 나와서 대판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승공 이념이라는 소리는 only 문선생 누구도 승공 이념이라는 것을 멸공 아닙니다. 승공 이념은 장안하고 발표하고 설파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너무 맹랑한 말을 절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원숭이를 절대적인 창조주 앞에 절대적인 상대로 세웠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상대가 저게 뭐야? 내변도 가리지 못하는구만. 다니는 것이 저게 뭐야? 네 발로 다니는구만 하면서 참소할 것입니다. 네 발로 다닌다는 것은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인간도 아기 때에는 네 발로 다닙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형으로 보아서는 미완성권 내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네 발로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 발로 다닙니다. 그것은 벌써 원숭이보다 입체적인 안전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하늘과 땅의 연락기관입니다.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와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화에 대한 명쾌한 설파 209권 187페이지에 여기서 진화론을 말할 때 진화되는 아메바 자체가 진화의 시작인 세점을 만들 수 있느냐, 작용하려면 운동하려면 세점에 돌아오면서 회전할 수 있는 4점 기준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입체가 되고 구형이 됩니다. 3점에서 4점을 거쳐야 됩니다. 원형으로 주고받으며 운동하려면 말입니다. 아메바 자체가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360도로 순환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그 3점의 힘은 누가 가했느냐? 이것은 이론적으로 또 다른 힘이 첨부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할 때 진화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직선이냐, 그 방향성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겁니다. 그 진화되는 아메바 자체는 방향성을 갖출 수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오늘날 역학 이론에서 볼 때 작용하는 데 있어서 입력이 출력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반드시 입력보다 출력이 적습니다. 이 세상에 예외가 다양해지는데 사랑이 개재될 때는 출력이 큰 것입니다. 사랑이 개입되고 사랑이 플러스 될 때 그때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100에서 작용을 했다면 나오는 힘은 일반적인 힘은 100 이하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로스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용한 후에 큰 것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런 걸 볼 때 돌연변이라는 것은 미치광이 수작으로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받아들여요? 요즘에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가 가지고 썩어버린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물리학이 발달해 가지고 모든 전자에도 의식이 있다고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통일교예요. 성상의 원리 말씀과 같죠. 차원은 다르더라도 모든 만물이 다 알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식물에 음악 틀어주는 거 봤지 않습니까? 소들에게 주인의 기분에 따라 소들은 눈치 본다는 거 아닙니까? 차원이 다르더라도 모든 만물은 다 알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세균 같은 것도 먹고 살지요. 안 그래요? 세균같이 보이지도 않는 몇 천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크기에 살고 있는 세균에게 세균액이 잘 나왔습니다. 세균의 내장을 어떤 의사가 수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 알고 있지만 인간이 이 세상에 못하는 게 많습니다. 냄새 맡는 거는 개보다 못하고 뛰는 건 말보다 못합니다요. 나는 건 새보다 못합니다. 인간은 유한적인 범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세균이 귀가 있겠어요? 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균도 생식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진화라는 말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점을 연결해 가지고 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용을 하고 나면 더 큰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기점을 어떻게 되느냐. 역학세계에서는 입력보다 출력이 커지는 법이 없다 했죠. 출력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데서 큰 것이 나온다는 논리의 기준을 무엇으로 연결시킬 것이냐. 억지로 해요. 억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
운동하는데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차적인 것을 향하여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코 같은 것도 거꾸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눈이 왜 깜빡작용해요? 눈에서 왜 물이 나와요? 먼지가 있다는 걸, 대기 속에 있다는 걸. 눈썹이 왜 있어요?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한 쇠창살을 왜 하나님이 인간 창조할 때 만들었어요? 이미 태어나고 보면 이 공기세계에서 오만 것을 다 방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이 눈 속에는 치밀하게 의식이 있는 주체가, 인간이 모르는 주체가 아버지 엄마도 간섭할 수 없는 권에서 시행되고 추진되고 진행되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공산당 유물론자들이 나한테 코 깨여가지고 다 뻗어버렸다고요. 미친 수작들아, 네 눈이 생겨났어? 미친 수작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직선적으로 팍 찌르는 지적인 차원 높은 급수 있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까요? 이렇게 볼 때 여기에는 진화가 아니라 조화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힘이 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메바가 진화하여 인간이 된다면 인간으로 진화하기 위하여 거쳐야 되는 급이 몇 급이에요? 이놈의 자식들은 순놈 안놈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메바에서 나왔다면 순놈 암놈이 몇 급의 사랑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됐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아메바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저 밀물의 세계, 광물 세계로부터 식물 세계, 동물 세계까지 전부 다 순놈 암놈의 사랑을 중삼고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체 대상에게 이익될 수 있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는 그 범위는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누가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한계선을 마음대로 넘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특권을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완결된 사랑의 페어 시스템, 쌍상제도, 페어 시스템, 쌍상제도를 파괴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발전할 수 있어요. 천만에 그럴 수는 없어요. 159권 268페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오늘날 여기서 비로소 참된 중심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우주는 절대자가 있다 하면서 사람은 절대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았나?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아직도 반문한다고요? 뭐 속단해버리면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사랑 봤어요? 행복 봤어요? 공기 봤어요? 전기 전파 봤어요? 예, 못 본 것도 있는 게 많습니다. 자고로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거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보니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모든 사실을 두고 볼 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인생을 두고 볼 때 이 자연세계라든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여기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거예요.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이 없다고 말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책임질 수 있어요? 오늘날 유물론자들이나 혹은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때에 들어와서는 말이죠. 신을 인정할 단계에 서서히 들어왔다고요. 요즘은 어떤 시대인가 물질의 최소 단위로 소립자를 말하고 있어요. 소립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 소립자를 놓고 지금에서는 한 현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물질의 근원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은 딴 데 있다.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과학은 이것이 결과적인 현상이니까 여기에는 그 주체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또 생명윤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구한 학설이 많았어요. 현대와 가지고는 신생 이론을 중심 삼아 가지고 생명은 인간의 힘으로 터치할 수 없다 하는 이론과 이것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터치할 수 있다. 이런 이론으로 갑론을박해 나오다가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새로운 이론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터치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경지가 있다. 신비경이 있다. 하는 거예요. 기원에 대한 것은 막연하지만 그 기원을 알 수가 없지만 실제 그 근원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단계에 서서히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그것을 과학적으로 인정할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제 요즘엔 뭐 진화론 같은 것은 미국 큰 대학에서는 강의하지 않는 데가 이제 많아졌죠. 그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이 됐다고 하는데 자연이 되었다. 그래 생각하면 얼마나 이 세상이 허망하겠나. 자연이 돼? 자연도 주체적인 자연이 있느냐? 어떻게 해서 주체적인 자연이 있느냐? 그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생리작용이 그렇게, 발전 현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한다고요?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건 아무도 모르지 하고 묵묵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지. 끝없는 답이 나옵니다. 그런 논법이 있을 수 없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나요? 인과 법칙을 부정하는 과학 논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지만 말이에요. 이것은 계속 159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들어봐요. 더욱이나 이 총각 녀석들은 이 장가갈 생각이 두둑하게 되면 뭐 아래로 쓸고 옆으로 쓸고 이렇게 다듬기를 매일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보고 또 그러지요. 괜히 쓸데없이 다 그러죠. 뭐 석경 거울을 보는 거예요. 여기 아가씨를 또 그렇지요. 거울을 보지요. 봅니까 안 봅니까? 어디 할머니들은 거울 봐요? 할아버지도 보게 되지요. 그래, 거울을 볼 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을 거예요. 대체로 그럴 거예요. 보라고.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자, 사람이 그냥 됐다? 사람이 자연이 됐다? 생각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보라요. 여러분이 눈이 왜 깜빡깜빡하오? 그거 자연히 깜빡깜빡하지 생각해 보라고요. 그거 왜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깜빡깜빡하니까 깜빡깜빡하지 뭐 할 겁니다. 그게 목적도 없이 무슨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 털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거 자연이 돼 있지. 그래요? 거꾸로 털이 붙으면 어떡해? 다른 데가 붙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손톱 끝에도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령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누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힘의 기원을 돌려 어떤 동기적인 원천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보다 보니 이제 여기 왔습니다. 266권 37페이지. 이 우주의 발상이, 이 우주의 생성의 출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원천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부터 투입했겠나, 주입시켰겠나, 어떻게 했겠나. 이건 투입이에요. 투입. 그 처음이 뭐냐 하면 아웃이에요, 인풋이에요. 인풋 투입이에요. 입력. 하나님이 투입을 먼저 한 것이 우주의 출발입니다. 투입했는데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했어요? 사랑의 상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누구냐 이거예요. 원숭이가 아니라고요.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진화론의 멍키라고요? 아니에요. 원숭이일 수 없다고요. 보라고요. 첫째는 아니라는 이유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3번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첫째는 뭐가? 아메바가 자기보다 이상의 것, 제3의 물건을 창조할 수 있는, 제3의 힘을 개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둘째는 뭐냐? 순놈 암놈의 컨셉이 먼저겠어요? 아메바가 먼저겠어요? 광물 세계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개하는 것을 전부 다 보게면 원소 세계도 운동을 한다고요. 그 이상 그 이후에 생겨난 게 아메바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원소 108개가 있다면 이 물질도 더 이상 전부 다 자기들의 상대로서 합할 수 없습니다. 합할 수 없다고요. 이것이 상대로서 자기 힘을 가지고는 안 돼요.
암만 하더라도 합해지지 않는다고요. 알겠어요. 그 누구도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라고요. 그러면 암놈 순놈이 있으면 아메바도 중성이라 하지만 아메바도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져야 된다고요. 아메바는 중성이라 말하더라도 중성이 안 된다고요. 이성성상에서 분파된 미물이기 때문에. 하루 중 그림자가 말이에요. 오전에는 그림자가 없어져요. 그림자가 그렇지만 그림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메바가 아무리 중성이라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종의 구분이 엄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는 데는 모두 사랑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철칙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화론은 말이에요. 아메바에서 원숭이까지 수천 종이 있습니다. 수천 종의 단계를 전부 다 무시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걸 통과하려면 그 종의 암컷 수컷의 문을 통해서 새끼가 나오는데 몇천 번 나와가지고 나올 건데 한꺼번에 쑥 나왔다 생각하니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사랑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알겠어요? 수천 종의 사랑의 문을 아메바가 어떻게 다 통과해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뼈다귀가 같다고 같아요? 같은 뼈가 얼마든지 있다고요. 미친 소리 그만하라고요. 공산당 관계만 하고 논지하겠습니다. 예, 210권 156페이지. 주체와 대상이 있으면 반드시 목적이 있어가지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에 어떻게 방향성과 목적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진화론에서는 이런 이론을 적용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관 방향성으로 공산주의를 깨야 됩니다. 이 공산주의의 엉터리 이론을 가지고 세계를 유린해 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진화는 그 방향성은 누가 줬어요? 작은 동물에서 왜 큰 동물로 갔어요? 그 방향성을 누가 줬어요? 진화 자체가 방향성을 주고 자체의 힘을 성장하는 데 투입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거꾸로는 안 됩니다. 옆으로 안 가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역학 세계에는 말이에요. 입력은 출력보다 큽니다. 출력은 입력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학 이론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바가 작용을 하면 들어오는 힘보다 작용이 작을 텐데 어떻게 커지나 이겁니다. 어떻게 큰 게 나왔어요? 아메바에게 입력보다 출력이 작기 때문에 큰 것이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제3의 힘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화론의 근거가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아메바 자신이 제3의 힘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엉터리 같은 녀석들. 그 다음 아메바에서 사람까지는 몇천 개의 종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년만년 사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천리입니다. 그 사랑의 문을 통과했느냐 이거예요. 모든 종들로 진화는 서로 보고 사랑의 문을 통해서 발전적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종의 구별이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다 집어치워요. 빨리 집어치워요. 아직도 공산주의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체제가 틀렸고 활동하는 내용이 틀렸지 하고 말이에요.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근본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레버런 문은 선생님은 일생 동안 뼈꼬리 농활하도록 고생을 하고 감옥을 들라들면서 하나님을 찾은 내용을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공짜로 듣게 되니까 이거를 싸구리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소련은 이 진리를 알아가지고 공산세계 17억 인구와 피해를 입혔던 36개 국가를 해방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련의 의무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데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7억이라는 인류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한국의 남북을 갈라놓은 것이 누구예요? 스탈린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고르바 초프한테 내가 바로 면전에서 한남동에 와서 얘기한 것입니다. 한국을 책임져야 된다고 고르바초프야. 206권 76페이지. 지금까지 세상 만사 가정제도가 얼마나 변해 나왔어요. 요즘인 세상에 망자가 들어가 가정이 필요 없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주는 것은 동물과 다름이 없다 해가지고 자식들이 부모 앞에 감사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다 동물 새끼예요. 원숭이 새끼가 진화해서 인간이 돼서 진화가 될 게 뭐야. 생물에서 동물 사람까지 나오는데 사랑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새로운 종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사람이 나와요? 원숭이가 나와요. 원숭이도 안 나오고 사람도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맹목적으로 뼈다귀가 같다고 진화 발전이에요. 그따위 수작들 그만두라고요. 수천만 개 종별의 사랑을 중삼고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 종별을 침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들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진화론 나한테 다 녹아난 것입니다. 공산당은 이미 다 깨져나갔습니다. 나 때문에 다 깨져나간 거예요. 소련이 저렇게 된 것도 나 때문이고 위성국가가 돌아간 것도 나 때문이에요. 워싱턴 타임즈가 없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야 독단설을 말하는구만 할지 모르지만 워싱턴에 가보라고요. 공산주의를 망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한번 물어보라고요. 학자 세계에 가서 물어보라고요. 208권 226페이지. 식물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과 암술이 서로 상대적 관계에 있어야 합하지요. 한 단계 높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순놈 암놈이 사랑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발전적 존재가 존속하게 되어 있지. 사랑의 문을 통하지 않는 그냥 진나예요. 똥개 같은 녀석들. 순놈 암놈에서 갔다가 다시 암놈으로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방향성을 보면 반드시 사랑의 문을 통해서 높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자연이 됐어. 이 멍텅구리 녀석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와 유물론을 다 때려잡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학적인 근거를 제공한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통쾌한 말씀입니다. 대외적으로 자연과학 세계에 있어서 공산주의 사상을 중삼고 연결시킨 것이 그대로 보면 위대한 공헌이겠지만 결국 위대한 파괴적인 행동을 공산주의가 가져왔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다간 시간이 많이 가겠네요. 이제 논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12권 344. 어떤 사람들은 문 선생이 무슨 야망이 있어서 정당 조직을 해가지고 대통령 하라고 꿈꾸는구나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대통령 같은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시시하게 대통령을 해먹어요? 케네디 대통령도 우습게 알고 있는데 난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하려는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마음과 심정을 점령하자 이겁니다. 129권 183페이지에 천국 지옥 가는 데 있어서 최후 단계의 증명서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최후의 날 죽는 날이 옵니다. 천국 갈 패스포드를 여러분은 가졌어요? 여러분 자든 대통령이든 대통령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강길은 찾아가야 됩니다. 그쳐 주워서 가는 길 아닙니다. 자기가 찾아가야 돼요. 원리의 길은 밟아가는 길입니다. 확실히 알았어요. 이걸 안 하다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대통령은 특별층이 아니에요. 지옥의 쇠사슬이 여러분의 눈에, 코에, 생각에 다 걸려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협박의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백지에다가 흰종이에다가 김자를 써놓으면 그걸 지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쓰기 전보다 더 힘든 거예요. 사탄이 쓴 글이 잉크보다도 지독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지울 수 없어요. 안 지워져요. 사탄하고 합작해서 악의 행동은 지워지지 않아요. 죽을 경지까지 다 해도 안 지워져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지워지는 것입니다. 구멍이 뚫어질랑 말락할 때 지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남아있는 한 사탄이 내 것이다 한다는 것입니다. 173권 145페이지. 내가 돈이 필요했다면 돈더미 앉아서 잘 살 텐데 못 사는
전라도 패들을 도와주려고 그러겠어요. 권력을 쫓았다면 내가 대통령에 출마지 왜 내가 대통령을 밀어줘요. 내 성격에 내가 다 해먹지 말이에요. 나도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얼굴을 보더라도 노태우보다 못생기지 않았어요. 아, 정말입니다. 관상장이 보고 물어보라고요. 서우대를 봐도 그렇고 노름놀이를 해도 백전백승합니다. 또 사움을 해서 내가 재본 적이 없어요. 자, 357권 국회의원 해먹고 대통령 해먹는 것을 선고로 해가지고 별의별 인권, 별의별 보략중상을 해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잘 해보라고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할 줄 알고 땅을 관리할 줄 알아야 대통령이 되는 거지. 242권 187페이지 노태우 대통령 보통 사람이라고 했지요? 보통 사람이 뭘 해먹어요? 말부터 틀렸다고요. 그러니 물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